선포합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평택 시립 추모공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건립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죠? 내년 8월이면 건립이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조금 덜 내시돼 갖고 좀 유동적인 게 좀 있습니다. 국비가 조금 덜 내려와서 그걸 좀 국회에 좀 네. 예결해서 좀 증액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가구를 설치를 하는데 8월 하고 10월까지 가구 설치를 다 완성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요거 이제 기간상으로 맞나? 준공을 하면 그 재단기 이런 거는 예산이 그 시설비에 미포함돼 갖고 일단 현재 있는 위치가 만장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4억 정도 해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화장 장려금의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떤 분들은 28만 원, 어떤 분들은 30만 원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요거는 기존 최고가 30만 원이고 그 실질 화장 비용의 70%를 주는데 요거 이제 화장 비용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30만 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비용이 적을 때는 28만 원 정도 주고 화장기가 됐을 경우에는 30만 원. 그 신청 화장 비용이 얼마 됐냐에 따라서 그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정치를 적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 비용의 70%를 지급해 주신다. 네. 맞죠? 예. 그럼 화장을 하면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얼마 합니까? 그거는 저도 얼마 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만 원, 그러니까 화장을 했는데 화장비가 좀 많이 나오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좀 화장비가 싸게 나왔으면은 28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화장 비용이 좀 싸게 들어가고요. 여기 뭐 용인이나 이런 데는 좀 화장 비용이 비싸고 그래서 어디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냐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그렇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신문이랑 277페이지에 장애인 알 권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신문이 어떤 신문인데 4,500원씩 하네요, 한 부에. 그 신문사보다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차등은. 신문사별로 그 인터넷 신문은 한 3,800원하고 이 지도 신문은 한 4,500원인데 약간 차이 있는데 예정치를 추정해서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신문은 아닌 거죠? 주 1회씩 나오면 한 달에 네. 예. 주 1회씩 나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옆에 장애인 알 권리 지원 3,300원인데 이것도 카톡이나 알림 문자로 이거는 인터넷 신문을 해갖고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수시로 알려주는 비용인 거죠? 3,300원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373페이지입니다. 이거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야 뭐 이런 사업까지 다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는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신청을 자제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부터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이고요. 네. 그 신청은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당사자가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에 네.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쵸, 그거에 맞춰서 동행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건데 이용 요금이 자부담이 시간당 5,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서 시간당.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시간당 5,000원 왔다 갔다 약 타고 그러면은 한 분이 1시간 반 하면 15,000원 나는데 그거는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네, 그거는 이제 운영비로 할 예정이고 지금 이 기간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입이 잡힌다. 그러면은 15,000원을 누구한테 내시죠? 5,000원씩을? 가족센터 운영하는 기간에다 낼 거고요. 이제 최초 시간 1시간에 5,000원이고 30분 초과할 때는 이제 2,500. 그게 마찬가지네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저기 알겠습니다. 월 4회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제 한 번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네. 다리 다치시거나 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자제분들도 직장생활 하면 대신 신청해서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실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아서 안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9페이지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이 65명에서 34명으로 5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도비 내시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가요? 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이제 그 4시가 내려옵니다. 국비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다가 소요량이 많이 파악이 되면은 추가로 계속 요청하면 4시 변경 내시에서 추경에 예산 확보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 집행률이 32.3%, 연말 2달 더 하더라도 한 40%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산을 편성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국비를 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부모가 모두 다 24세 이하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준이 여기도 보시면 중위소득이 60%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 부모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기준 안에 들어와야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부모들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따져요? 그 청소년 분들 네, 부모님들 포함해서 아니요, 그 가족에 대해서만 보고 세대 분리 있는 거- 됐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인데요. 이건 예산 질문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성매매 지원 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성매매를 지원하는 시설인 것 같아서 명칭을 좀 바꾸시는 게 맞지 않을까? 통상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네, 그쵸. 정식적으로 내려오는 성매매 명칭입니다. 지원센 시설. 성매매 방지 시설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기회가 되면 여성가족부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3페이지인데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김치학교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참여 예산 관련돼서 참 많은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참여 예산들이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라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김치 만드는 다문화 가족과 김치 만드는 사업이. 네. 올해 했고요. 네. 내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 상임위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연속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담당 과에서 아마 기준을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3페이지인데요.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전체 학생 수가 240명입니까? 아니면은 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잡을 수밖에 도비 내시 때문에 되고요. 요번 이제 신규 사업입니다. 2024년. 그게 네. 이제 자부담 50%, 그다음에 도비 시비하고 7대 3입니다. 이 인원수보다 많으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이제 그 금액 나머지는 이제 반납을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그 인원수가 그러면 이제 많아서 예산이 저희가 부족해요? 예산을 이제 도에다가 더 추가로 네, 추가로다가 네. 기본 저희가 파악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도비 사업을 올렸을 때는 저희가 230명을 올렸는데 거기서 내려올 때 240명으로 와서 또 66일 방학 기간 동안에 이 정도 유치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예, 거네요. 예,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부족할까봐 예. 여쭙는 거였습니다. 530페이지인데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7개소입니다. 37개소요. 예. 네, 그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2개가 더 있습니까? 저 합정 저기하고 있습니다. 합정센터하고 2개가 더 있는 예, 예. 거죠. 그래서 단체급식소가 39개소인 예. 거죠. 근데 지역아동센터가 37개소인데 보험 지원은 38개소. 요것도 이제 매칭 사업으로다가 어떤 데 숫자는 뭐 38개도 나오고 40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37개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도에서 내려볼 때 여기 숫자가 지난번에 이제 그 얘기를 해갖고 저희도 알아봤는데 도에서 저희가 37개를 올렸는데 거기에 도마다 이제 매칭 사업으로 38개소랑 40개소 이렇게 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40개소도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예, 그걸 여쭤보려고 예, 그랬어요. 예. 오타가 아니라 그렇게 매칭. 네. 문자알림은 541페이지 문자알림 서비스는 38개소인데 예, 예. 계산은 또 40개로 예. 계산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4시가 그렇게 돼서 예, 예. 맞출 수밖에 없다. 예, 예.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540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현장 체험 학습은 1,040명, 채용 활동비는 1,098명, 예. 아동복지 시설 위문 대상은 1,090명.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030명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똑같이 저희가 알아본 결과입니다. 도비를 많이 내려준 거네요. 알겠습니다. 560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강화가 있는데요. 예산 집행률이 50%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산이 크진 않습니다만. 아동 학대가 이제 뭐 아까 50%였는데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저희가 지금 기장 포함해서 11명인데 그거를 다 감당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증액 요청을 하고 있어요. 50건당 저희가 1명을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인원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 집행률은 50% 머물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제 사례라든가 이거를 다 처리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아질 수도 있는 뉴스들이 많아서 많아졌다는 뉴스들이 많아서 이 예산은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걸. 근데 아동학대 관련돼서 이 200만 원 이외에 또 다른 예산이 있습니까? 평택 씨는 아동학대를 위해서 200만 원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동학대 이거하고 이제 관리를 사례 관리 회의 수당 있는 삼수 수당 그런 거 있고 또 저희 뭐 이제 시설들이 있으니까. 예, 거기 예. 시설비에 이제 주거든. 알겠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되셨을 것 같아서 일단은
도인의 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많은 질문들을 넘기게 됐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인데요. 이 연구 용역에 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도 함께 포함됩니까? 예, 포함될 겁니다. 그 보시기에 재단으로 가는 게 평생학습이 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좀 전문성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로 다 좀 판단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너무 많은 재단들이 생겨서 효율성이나 이 사업의 진행 속도보다는 인건비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센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재단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실 때 의견을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24페이지인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약간 일자리 쪽, 경제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센터가 지금 평생학습센터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같이 있어서 떠안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자리로 따지면은 일자리 저기 정책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네. 건데 일자리 경제과가 그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믹싱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이제 시에서도 이제 그 일자리 업무가 이제 위탁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성 이 지금, 새로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처음에 이제 도비 사업을 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여성 파트라 그 여성에 관한 당시에 그쪽으로 처음부터 시작돼서 이게 그렇게 거기서 그렇죠. 여성회관을 쓰시던 건물을 평생학습센터가 쓰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남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고 예, 예.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과가 하면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일자리만 교육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저희도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배달의 도서관입니다. 독서운동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로 13년 차입니다. 13년 3년. 차. 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있었나요? 이제 크게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그 교육청 차원에서 올해는 책 축제를 함께 하자라는 제안도 받았고 시범학교 사업을 이제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이 부분도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위원회가 이제 그 소규모로 하다가 도서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제 시민 80여 명이 함께 하시고 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곳들 보면 이제 사업이 한 3, 4년 넘어가면은 막 뭔가를 성과를 공유하고 막 홍보하려고 하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되게 좋은 사업이고 시민분들이 동참하는 사업이라서 이 성과가 좀 공유될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9페이지에 영상 제작 기기 구입 금액을 올려주셨는데 영상 제작하시려고 필요하신 카메라나 조명 이런 것들은 기본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자제는 아니고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 한책 사업의 일환인데요. 책이 선정되면 그 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으로 말이나 글보다는 훨씬 사업 효과가 있고 학교라든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1년 내내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는 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상 편집용 헤드셋 50만 원짜리를 쓰시네요. 아, 예. 네, 되게 전문적인 광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서로 힘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짧게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명세서로 하겠어요. 저는 사업 명세서 102페이지 중간쯤에 보훈회관 수선 유지가 있어요. 보훈회관 어디를 수선하시나요 이번에? 내년에? 102페이지. 이 보훈 수선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현재는 이렇게 어디를 하겠다라는 건 없는데 네. 이 보훈회관 지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좀 화장실을 보수한다는가 이게 갑자기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예,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비를 예, 편성했습니다. 지금 그럼 해마다 해왔나요? 해마다 했습니다. 일부분씩. 네. 보훈회관은 이게 해마다 오래돼서인지 수선 유지가 계속 있긴 한데 그래도 파악은 하셨어야지 그냥 예비비처럼 이렇게 무작정 올려놓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담당 팀한테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발견된 게 없지만 분명히 연간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얘기했죠. 단연간의 경험치로. 네. 일단 뭐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충 시설 수선 유지 보수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는 해마다 저희가 그 현충 시설이 저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대한 환경 정비라든가 보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현충, 현충담 이런 정비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기간은 얼마로 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6, 7개월 용역 기간을 잡고 있고요. 네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 3월부터 진행을 해서 하반기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용역하면 또 1년이 걸리고 이게 금방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빨리 해서 결과를 나와서 또 그걸 논의해서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드리면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최준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이 이제 신규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앱으로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신청을 하죠? 저기 의원님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올해 교육을 할 예정이 이제 도에서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하고 이제 교육 받으면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요. 보통은 전화로도 받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앱으로도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싶긴 교육을 안 했습니다. 받으셔서 네, 모르는데 네. 내교에 의해서 일단 사업만 올리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홍보도 잘 하시고 그래서 또 진짜 필요로 한 사람이 꼭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로 그 사업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라도 거기 계획이 세워지면 따로 별도로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어요. 181페이지.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 팽성 아이 안심 놀이터 사업비에서 특색 사업이 있어요.
평택이 프로그램 있는 데서 기념품 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수건을 5,000원씩 100개로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평택이 프로그램 기념품? 이게 위원님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침에도 같이 보셨던 네, 사업인데 같이 파악이 안 봤는데 되시는 거예요? 그 아마도 기념 그 사업하면서 오시는 부모님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그리고 확인해가지고 또 홍보 별도로. 사업으로 홍보비도 수건 5,000원짜리가 또 600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알으셔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삭감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사업을 알아야 뭐 편성을 해주던 삭감을 하던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92페이지. 셋째 이상 자녀 36개월 맞지? 도래된 사람한테 가정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36개월 이하. 예. 네네. 그 인원수가 그 지금 예산한 것이 다 소진 작년에도 다 소진이 됐나요? 지금 현재 74%인데요. 네. 말일까지는 거의 이제 90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다 74% 정도 그럼 됐습니다. 거의 연말에 가서 막 예, 예. 신청을 하나요? 이거는 이제 파악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달달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36개월. 근데 14%밖에 안 됐다면 74.4. 예. 지금. 그러면 이게 매달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매달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서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동 수당하고 다자녀는 다 파악돼서 그대로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연결해서 예, 예. 이런 파악은 예. 정확히 되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전입전출까지 같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자녀는 요즘에는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근데 또 사실 힘들어요. 잘 좀 챙겨주세요. 예, 예. 네네. 그다음에 203페이지 아까 아동 학대 예방 홍보라고 해서 예방하고 홍보 차원에서 예방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동 홍보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교육이나 학교하고 이제 시립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교육청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 저기하고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신고 들어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겸해서 예산은 요 정도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를 예방하자는 홍보 사업이잖아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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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예. 사업 있잖아요, 예, 그냥. 예, 예, 예. 저번에도 어디 행사에 가니까 그 홍보하러 나왔더라고요. 예, 예, 예. 리플렛 갖고. 예, 예. 근데 조그만 게 핸드크림도 주고 그러던데 예, 예. 그런 거 굳이 안 줘도 이 사업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보다 더 많은 홍보에 신경을 쓰셔도 예, 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예. 뭐 읽고 사인해주면 뭐 그 핸드크림을 주고 네, 그러는데 핸드크림 좋습니다. 그런 거 굳이 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 아까 보면은 그 방학에 결식하는 아이들 예, 예.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도 보면 결식 아동, 점심 또 못 먹는 아동 이거를 다 나눠놨던데. 내가 페이지 57. 이제
지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575페이지는요. 네, 575페이지. 예, 학기 및 방학 때 중석식 이제 중식하고 석식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8세 미만의 취약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이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아까 523페이지에서 예.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하고 아, 그거는 다 함께 돌봄센터. 그 학생들 네, 여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런데 예. 그 아이들이 예. 거기도 보면은 그 다 함께 돌봄센터는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근데 둘이 겹치지는 않는 거예요. 아, 겹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취약계층이고요. 네. 거기는 다 함께 돌봄센터는 어린 지금 아이들이라. 일반 방학 중 끝난 애들이라 겹치진 않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학생들. 575페이지 보면 예, 미취학 아동이 있고 예. 취약 아동이 있고 방학에만 지원받는 아동이 있잖아요. 이건 저소득층 저소득층. 대상. 예, 저소득층. 그리고 이쪽은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다 함께 이거 다 함께 돌봄센터 방과 후 학생들. 아이들, 방과 후 예, 학생들. 예. 방학에만 예, 방학에만 지원을 이제 지원한다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부담 아까 얘기대로 자부담 50% 이제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어렵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220페이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평생학습센터에 국비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재취업을 하시는 경력 단절 네. 그 여성분들한테 그 이제 일정 저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MBTI라든가 그런 몇 가지 성분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네, 프로그램을.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 상담이 아니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써서 아, 예. 그거 좀 특이하잖아요. 예. 이런 집단 상담이 참 좋은 건데 별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프로그램 어떻게 하시냐 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그 프로그램 운행한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아까도 좀 그 조사하는 거 성분에 대한 따른 그 조사하는 거를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예, 하고 집중적으로 저 상담을 해드리는 거죠. 그럼 이 집단 상담하는 그 팀은 몇 회까지 해요? 팁은요. 예. 그냥 사업비 소진될 때까지. 아니 집단 상담할 때 예. 10명이면 10명 5명씩 팀을 이뤄서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집단 상담을 몇 회까지 하시냐고요. 지금 횟수가 그건 제가 알아보고 지금 제가 볼 때 예, 예. 집단 상담이 어떻게 되신지도 잘 모르고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프로그램은 저 20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회인데 네. 팀별로는 몇 회가 없이 그냥 팀별로 한 번씩 5일씩 20회만? 4시간, 5일 4시간으로 되어 5일 있습니다. 4시간? 네, 네. 5일 한 팀에 대해서 5일 예. 4시간? 회당 그러니까 20시간이고 20회. 20회. 네, 네. 어떻게 국장님만도 모르시는 제가 빨리 찾아서 그렇습니다. 한짠에도 머릿속에 그 정도는 있어야죠. 직접 운영하시는데. 그 다음에 225페이지 그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현재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소가 네네. 있고요. 네, 의원님들 말씀처럼 이제 세계적인 도서관 이제 건립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 국민 디자인단도 운영하면서 그 각 도서관별로 설계안이 있으면 네. 시민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각 도서관별로 그 특징과 그 공간의 완성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몇 예. 년째 한 거예요?
작년에 세웠다가 네. 작년에 설계들이 안 나와서 작년에는 한 차례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올해는 한 차례만 했고요. 원래 이게 설계 전에부터 해야지 이게 설계가 된 다음에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 전에 네. 기획 단계에서 한 차례 했고 이제 실시 설계는 1년 정도 이렇게 길게 진행되니까 그 이제 초안 봐가면서 전문가들과 시민 의견을 좀 취합하고자 자문위원회 예산을 개상했습니다. 하는 건 좋고요. 네. 언제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건립 자문위원회 위원님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건립 추진협이라고 그래서 450만 원이에요? 2명? 예.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덕 중앙도서관 네. 설계가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도서관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네네. 설계에 반영하고자 네. 벤치마킹 예산입니다. 네. 좋으세요. 많이 다녀오셔야 돼요. 네. 아니 볼수록 좋고 우리도 저번에 갔을 때 봤지만 제가 전에 그 배달의 도서관 질 때도 몇 군데 가봤지만 잘 보셔서 장단점을 잘해서 우리가 이왕 지면 외관에 보기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민간인 추진 민간인도 있는데 네. 여기는 또 450에 한 명이에요. 요게 이제 예산 항목이 달라서 별도로 상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직원들만 갔을 때 좀 외관만 보고 오면 설계에 반영하기 어려워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한 명인데 이분은 뒤 450명이요? 450명 한 명? 예. 한 분 모시고 다녀오려고 내년 합니다. 몇 월에 가실 계획이신데요?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한 단계라 가급적 예산이 확정이 되면 조기에 일찍 다녀와서 반영하도록 가시기 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서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도서 구입할 때는 어떤 상황으로 어떤 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하시죠? 보통은 이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요. 네네. 예. 그리고 그 각종 네네. 뭐 언론 기사라든가 시민 희망 도서라든가 그런 것들 취합해서 계획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료 선정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러고 아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 성정위원회가 있던데 네. 그 성정위원회는 몇 번을 하죠? 그거는 1년에 뭐 몇 번 해라 이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라서 필요시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 선정위원회 명단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235페이지) 여기 장서개발회의 참석 수당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자료 선정 회의에 오시는 시민분들. 이분들은 시민분들이에요? 네. 두 명인데요? 네. 두 분만 시민들이 선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교사분들 위주로 많이 조금 선정을 해서 네네. 저희 이제 그 수서라든가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하고 또 희망도서 같은 걸 살 때 그 의견들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요하죠. 또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한 번밖에 안 하시네요. 저희가 내년에 네. 안중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조금 예정하고 있어서 조금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이제 다 됐고요. 465페이지 보면 재가 의료 급여 시범 사업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의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주거가 있으시면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에 계속 계시지 않으셔도 네. 이제 돌볼 분이 안 계셔가지고 장기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네네. 제가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거지에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게 신규 사업으로 하셔서 네. 그런데 지금 제가에 계시는 분들을 그럼 위한 시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입원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제가 해드리려고 서비스를 하는 해드릴 겁니다. 네, 그분들을 이제 제가로 하셨을 네, 네, 때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원실에 없었어도 제가 현재 제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 제가 의료 서비스는 또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본인 부담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네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장기 입원 환자분들로 인해서 네. 병원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렇죠.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주거지가 어느 있으되 정도? 이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네.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네. 내년에 이제 시범으로 해가지고 4분 정도를 저희가 해서 이제 뭐 병원이나 통 입원이나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안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 일단은 시범으로 해보는 거네요. 예, 우선은 그래서- 이제 해보고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 이제 진료비에 대해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매월 6,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되 이분들이 보통은 저희 일반인하고 다르게 의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합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이제 차감을 한 후에도 남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한테 돌려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제 차감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성과계획서 보면은 394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 지원이나 이제 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육아 종합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금 실적이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의원님 제가 이거 보긴 봤는데 실적이 이거 작성 당시에는 실적이 안 나서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네. 별도로 보고 지금 저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작년도 거 보시면은 다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니요, 작년은 작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도 지금 6종 지원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다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00%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다시 확인해가지고서 별도로 확신이 없으신 거예요? 100%가? 아니 6종 센터는 100% 맞습니다, 위원님. 예, 바로 상황 파악하셔가지고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464페이지 보시면은 도서정보 서비스 관련 정책 사업 목표인데요. 평생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퍼센테이지 보시면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보다 실적이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목표치를 좀 상향을 시켰어요. 근데 실적이 지금 67.2%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했었을 때고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인구가 또 계속 늘고 도서 구입 예산이 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표만큼 달성이 이렇게 확 안 돼서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따가도 뭐 좀 언급은 하겠지만 지금 독서량이
지금 어느 정도 평균치가 되어 있나요? 1인당? 그게 이제 우리 지표마다 좀 다르기도 한데요. 그 전국적으로 독서량이 이제 1인당 독서량이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도서 대출량을 보면은 1년에 이제 150만 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인구가 늘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조금씩 뭐 5% 혹은 이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어 봤을 때는. 이거 뭐 150만 권 평균치로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독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빌리시는 네. 거고, 이제 그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제로가 될 수가 있는 네,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독서가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안 보는 사람들은 안 오고 약간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될 수도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에 오지 않는 그 비이용자들을 도서관에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문이라든가 뭐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더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472페이지에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강화 이 정책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쇼폼이나 이제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독서하는 양이 당연히 현저히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도서관 같은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를 어떻게 그 연계를 해가지고 독서로 이끌 것인가라는 고민이 지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배다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그 남부 지역보다는 서북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이용자라든가 이용 중단을 하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저희가 러브콜을 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디지털 정보 서비스 강화에서 68%가 나온 것은 일단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과는 달성하지만 저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고민하고 또 시민분들에게 홍보하고 또 이용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도서관이라는 곳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홍보하는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또 구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다각도로 접근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청년층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정말 그 평택에 있는 청년 독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이제 좀 관계를 가지면서 그 분들을 좀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전자책 뭐 다양한 형태로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는 것이 독서냐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인식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뭐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만화책 보는 것이 뭐 유해하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지털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끌어올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인지 예산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6페이지 희망나눔 사업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 수혜자가 지금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원인이 무엇이었죠? 사업 수혜자요, 수혜자. 수혜자요. 예. 아, 네.
지금 보니까 70대 30%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참여율을 대비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주 사업 내용이 지금 재난안전 교육 실시잖아요. 그렇죠? 예, 교육하고 이제 생존 키트를 제작해서 취약계층한테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예. 네. 그렇죠. 이런 그 의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뭐 성별 따지지 않고 이제 좀 더 많은 분들도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원인 분석에서도 보면은 이게 입시를 위한 스펙 관리 등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뭐 자원봉사 시간에 관심이 없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여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와의 좀 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굳이 이게 자원에서 오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 하나의 스킬이거든요. 이런 것도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런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런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저는 뭐 남녀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장애 청소년 상담 활동 운영 지원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가 제일 오른쪽에 21페이지 보시면요. 성과 목표 참여자 수가 2022년 712명, 23년 812명, 2024년 1212명입니다. 이거 저기 추정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추정하신 거예요? 여성 장애인 수를 비례해서 추정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사업 수혜자도 볼 때는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 위 거하고 아래 거 수치가 나는데 이거는 밑에 거 성과 목표는 전체 장애인 수를 보고 한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상담 실제로 상담의 내용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좀 수정해야 될 필요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도민 139페이지 도민 대상 폭력 예방 그 도비긴 한데요. 여기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은 폭력 예방 교육 수강 인원이 지금 22년 14,000명에서 23년 6,000명으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게 확 낮아진 이유가 뭐죠? 위원님, 저기 22년도까지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을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가서 직접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줄은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이렇게 차이가 확 나나요? 비대면은 이제 영상으로 한다든가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이제 그 방법이 좀 달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폭력이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예방 교육이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 이걸 하시는 게 이제 예방 교육하면서 지금 뭐 학교든 뭐 단체든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사업 설명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관리 지원이고요. 62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에 이거는 제가 지금 모든 전 부서에 지금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처리 용품 되어 있어요.
이거 30만 원에 이제 12월 해가지고 360만 원 잡아두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종량제 봉투 사용하시나요? 사용합니다. 어떤 규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사이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보통 저희가 사무실에서 보면 50리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0리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 관련된 사업들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지금 원인이 무엇이죠? 저희가 이제 희망 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원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몰 사업입니다. 일몰 사업이라서 그 전에 가입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유지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대신해서 이제 희망 저축이라고 해서 원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저축 해가지고 차상위 이상, 차상위 이하로 이제 해서 그분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초과자 분들에 대해서 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10만 원을 적금을 들면 10만 원을 더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처에서 계획했던 숫자보다는 굉장히 숫자가 적다 보니까 올 4차 추경에서도 이제 저희가 삭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도 이제 국비 예산이 적게 나오면서 좀 숫자 변동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음번 걸로 198페이지의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이거 도비인데요. 강사비, 운영비, 홍보비 해가지고 2천만 원 해서 4개소에서 8천만 원 세워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매 달마다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이제 4개 복지관의 사업으로 인생노트 그 전체적으로 4개에서 2천만 원씩 하면 각 복지관별로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이제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2천만 원으로 몇 번의 지금 사업을 1년에 이게 연초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사비 추산은 되세요? 네. 강사비 추산은 되어 있으신가요? 강사비 추천에는 이제 이게 세부 내역은 기존에도 이제 하던 사업인데 각 뭐 강사비는 현재 이제 정확히는 세부 내역은 할 수 강사는 이제 그 단가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됐고요. 그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이따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산출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리 사전에 표기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장애 청소년 상담 활동 운영 사업은 제가 아까 성인지 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지금 뭐 매해로 추산을 해서 150명으로 잡았는데 성인지 예산에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매칭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운영인데요. 유지관리 용역비 정확히 어떠한 유지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게 7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그 운영 자체를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그 매월 그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 현장에 나가서도 저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나가세요?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용역 택배 저희가.
융육비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유지 관리하러도 이제 거기 나가서도 살펴보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기계 이제 그러니까 거기를 얼마를 나갔는지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PC에서 원격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그 락커가 이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나가서 수리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소에서 고장률이 좀 어떻게 리포트된 거 있나요? 그거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 동안에는 지금까지는 뭐 수리비가 나갔다든가 그거는 그런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좀 얼마나 되는지는 네, 한 달에 평균 잡아서 한 80건 정도 80건요? 개수당. 네, 7개소에 80건이요? 각각이요. 각각 합쳐서 80건이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2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도비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뭐 다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그 교육 먼저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강좌 얼마나 지금 하고 계세요, 운영을? 네, 10개 강좌 299명입니다. 299명이요? 네, 실적이 그렇습니다. 네. 국적은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국적은 뭐 베트남어나 이제 그 대상자들 말씀하시는 거죠. 베트남 사람들 아니면은 태국인들도 있고요. 그거는 그걸 다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트남도 있고 타이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을 한 반에 지금 믹스해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10개 강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그 공통어인 사람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거 파악 좀 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언어 제공과 관련돼서도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보시면은 뭐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이라든가 복지센터 통역 지원 뭐 많이 계신 분들 그 국적이 이제 많이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통역 업무를 하는 데는 이제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희소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통역을 하시는 건가요? 언어를.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25페이지에 있는 통역 지원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고 이제 추가 지원이 됐어요. 이거 지원은 삭감이 됐는데 추가 지원이 올라갔어요. 이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그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을 축소를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이제 그 되게 많이 그 통역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확 줄어버리면 정말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10이 추가를 해서 그 최소한 원래 2명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은 확보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이것도 도비인데요. 지금 4개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네,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가족센터에서 그 이용하시는 다문화 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모임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4개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 4군데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한 개소가 이제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해서
3개소가 그러니까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추가로 저희가 이제 더 예상되기 때문에 4개 동아리를 운영하려고 예산은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아리 선정이 되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뭐 연임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원이? 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저희 평택시의 시민으로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이거를 운영 기관이 평택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이 사업도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한국어 그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이제 저희가 23 온라인으로 운영도 했고 그다음에 북부 복지타운에서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부나 남부 쪽에는 지금 없다는 거죠? 온라인 운영할 때는 서부 쪽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네, 네, 네.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 이민자 분들이 그러면은 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포승에 사시는 분이라면은 여기까지 와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요. 네. 지금 가족센터가 이제 서부 복지타운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 남부, 북부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산출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원 사업 뭐 이렇게 좀 약간 포괄적으로들 해주셨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종합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뭐 세부적인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저기 파악해 주시고요. 494페이지 보육교직원 교육연수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연수비 지원 2천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그 내역이 지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해가지고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은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건가요? 아동학대 예방 강화 교육이 작년에 2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올해 다 썼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핸드크림을 주면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아까 이제 개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이라든가 뭐 온라인 통해서 이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핸드크림을 줬는데 그 방향을 틀어서 좀 더 확대하도록 예방교육에 더 전념하겠습니다. 올해 언제 하셨나요? 올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시각장애인 그때 10월 달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6월인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 10일인가 시각장애인 협회 때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 때요? 시각장애인 지난번에 그 바자회 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 소진은 했습니다. 기사 보니까 11월 달로도 좀 나와 있는데 그때 그거 맞으신 거예요? 예. 알뜰 나눔 장터 행사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 저희가 바자회 때 10월 달에 200만 원 이제 2회에 걸쳐서. 네. 예언 2회 이상 실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그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제 기준은 크게는 없는데 제가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 예산으로 세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핸드크림을 줄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요. 금액적으로 이제 크지는 않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 감안해서 그대로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네. 가끔씩 뉴스를 보면 그런 아동 학대로 인한 그런 이제 좀 끔찍한 사건들도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예산은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을 해 보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걸 해 보셔가지고 뭐 추경으로 잡으시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정기교육 운영 6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출 내역에 있는 건데요. 노래방 기계 업데이트가 되어 있네요. 근데 세대가 있는데 8개월로 잡으셨습니다. 왜 8개월로 잡으신 거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을 3기로 해가지고 그 1년에 4기로 해가지고 4주씩 하거든요. 3, 4, 12.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끝나는 시기가 이제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하다가 수강 신청을 또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이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8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은 그러면 안 한다고 하시는 거고 나머지 8개월을 매달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우리 시에서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시 예산의 38.6%입니다. 우리 네. 국 예산이 그렇고요. 다른 부서의 복지 예산까지 합치면 한 4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복지의 최일선에서 아무래도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일들도 많고 특히나 이제 그런 민원 같은 경우에도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고생을 하는 부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많은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만큼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예산에 사용될 수 있게끔 이제 앞으로도 많은 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들은 많으나 그래도 올 한 해 정말 많이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